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산불 속보 전해드리느라고 좀 전국기 대담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산불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 관련해서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됐고요.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통해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그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해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본국의 문제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그리고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따라서 한미 간에는 일단 지금 평가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국이 정보 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또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않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네. 반미 전에 좀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미국 국내 법치 일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것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성공적인 방미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안보실 1차장의 백브리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국 전에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명의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조작된 거기 때문에 도감청은 없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고서 미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야기죠. 인정하고 말하자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 이야기였죠. 어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양국 사이의 신뢰, 네. 상호 존중, 말하자면 이런 것 위에 한미 동맹이 굳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불법적인 도청과 감청이 있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 네. 더더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 난처한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고 명백한 불법적인 도청 감청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외교 안보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1의 최고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뚫렸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난처하고 한국도 난처하니까 어제 그 해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명을 김태호 1차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야당이나 언론 또 전문가들이 사실규명 촉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극도의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제 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이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외교 안보 채널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파악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도감청은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일 뿐이다. 이렇게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한 실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번에 커다란 금이 가고 또 불안을 좀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야당이 뭐 물 만났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국가를 경영했던 세력으로서 어떤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좀 보고 이런 거 공격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 SNS에 이 외교 문건이 이제 이 정보 문건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목택동과 관련되는 그런 SNS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거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자유진영에 연대되어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만 이 정보가 나왔어요. 러시아나 중국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틀리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들이 한번 그 정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야당들이 이 정보 문건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거나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 오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쪽의 야당들은 어떻게 했는지. 네. 대한민국 야당만 유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야당이 정말 물론 여기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주권 침해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 국가 간의 지금 정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국가 정보를 비롯해서 산업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나라도 이걸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공자원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에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점으로 예. 위장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국가 생존을 위한 정보 전쟁은 지금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막아야 될 각국의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뭐 북한을 비롯해서 그 우방국이 됐든 적성국이 됐든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막아야 될 것은 또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해봤던 저희들도 집권을 해봤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의 도청 감청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도청 감청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 쪽보다 기술이 4배, 5배 앞서가야 말하자면 도감청이 가능한 겁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감청이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나온 내용만 보십시오.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그 시기에 이루어졌을 법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네. 우리나라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와 튀르키예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난처하고 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불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주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난처하죠. 대한민국 정부도 난처합니다. 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뚫렸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또 극도로 보안을 요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후 맥락으로 볼 때는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린 거 보면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일본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고지것대로 믿을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감청 당한 것도 야당 탓이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하고 와가지고 간 썰개 다 빼주고 와가지고 친일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야당 탓이라고 그러더니 도청 감청 당한 것도 또 야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발 좀 언론, 야당의 지적을 선전이다,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도대체 그럼 집권 세력의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오롯이 우리들의 탓이요 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남 탓해가지고 뭐합니까? 남 탓해가지고 떡이 나옵니까? 해법이 나옵니까? 방법이 나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실이라면 책임자 확실하게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집권세로서 국민들께 해야 될 예의이자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 탓한다고 그러는데 야당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용산으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 정부였었을 때 용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국방부 합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부 합참이 다 뚫린 거예요. 다 뚫린 거예요. 더 위험한 게 더 나간 거예요. 지금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더 보안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뚫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민주당의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공격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엄청난 가짜뉴스나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책임 없이 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왜 책임을 안 지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민주당이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많은 정보를 저는 수집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예. 한국 정부도 미국에 가서 이 대사관이 있지만 그런 정보 수집 안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으로 하고 있다. 알고 있고 예. 또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겠던 것들 다 기록에서 나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게 다 국익을 위해서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민주당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 정부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 얘기를 하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에 대한 진위를 좀 가려보고 또 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 보안 체계가 우리보다 못해서 뚫렸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더라도 해야지. 야당은 말이에요. 그저 국민 불안 조성하고 지금 후쿠시마 얘기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 에비던스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적 기준이나 또 국제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정부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2010년도에 이 사고가 났는데 5년 동안 민주당 정부는 놀고 있었습니까? 민주당 정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할 일을 해왔거든요. 그걸 승계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국민한테 불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공격을 하시라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으로서의 책임의 자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좀 제가 이해를 해보면 그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흐른 다음에 공식 입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 그리고 그 외교비서관이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 유출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지 않고 뭉개다가 지금에 와서야 한미 정부가 공동된 의견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느냐라는 의문 제기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시퀀트, 정보 신호 체계로 네. 감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휴민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확인한 것들도 제가 봤을 땐 불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같은 데 봐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작전하는데 프랑스 군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프랑스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 이런 게 외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 정리하느라고 예.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말하자면 유출이 된 이 문건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도청 감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명백한 거짓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 감청이 없었다라는 증거를 국민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왜 그 국가 그만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등등이 나눈 대화 내용이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부의 난처한 입장, 그다음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국방부 합참에 대통령실을 급하게 옮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면 청와대 주변에 1년의 경제 효과가 2천억이 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2천억의 경제 효과는 고사하고 200억의 경제 효과도 안 납니다. 지금 청와대 근처에 가면요 한산합니다. 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철저하게 갖춰야 될 보안 문제, 구멍이 뚫렸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민주당만 제기했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장성 출신들도 이 보안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방부 합참은요 미군 부대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는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상업 위성이라든지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군 정보를 미군이 다 쥐고 있습니다. 국방부 합참을 굳이 말하자면 도감청 안 해도 한국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상시적으로 파악해야 될 정보는 미 8군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경쟁 입찰 방식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무슨 후원을 했던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 신원조회 다 해야 되거든요. 신원조회도 안 하고 그냥 서약서 하나 쓰고서 공사 바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날림 공사해 가지고 그 벽에다가 전부 보안 장치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됐는지 그거 국민들께 공개하십시오.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잘 알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책임지우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끊임없이 그냥 도청 감청당한 것도 야당 책임이고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야당 책임이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 낮은 것도 야당 책임이고 언론 탓이고 과거 정부 탓이면 아니 도대체 집권을 왜 해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서 우리가 제발 하지 않도록 더 챙기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집권 여당이 하셔야 되는 잠깐만요. 대통령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듣고. 제가 국방위원이어서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대통령실 이전할 때 공사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갔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갔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업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원조회를 했고 다 해서 했다고 하는 걸 현장에서 확인을 다 했어요. 서약서 지금 썼습니다. 서약서. 서약서가 아니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 다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 대한민국 모든 게 무법천지인 거예요. 이 정권은 바보겠습니까? 국가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정부 때 간첩이 드글드글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야당 탓한다고 하는데 야당 탓이 아니라 야당의 무도한 공격이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하니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일본에 다 퍼주고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그러고 강제징용 없었다라고 뒤통수 두드려 맞는 게 바보 같은 외교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의원님 마무리해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런 식으로 허물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선전선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면 선전선동입니까? 사드에 비판하면 전부 선전선동입니다. 사드에 몸 튀겨진 사람 있습니까? 저만 잡혔습니다. 광우병으로 두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산불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